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3프로 분지기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네, 문을 닫을 예정이시죠? 조금 전에 제가 닫았어요. 문을 7시간 전에 열고 다시 밤에 닫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쪽을 취하시고 한쪽을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저는 제가 버림받은 느낌이기는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한데 네, 말 돌리시네요. 같이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네. 말을 급하게 돌리시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전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여도 랭카 원하면 제가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번 고민을 저는요.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7월부터 쭉 원하고 바라고 원망하고 뭐 그랬습니다. 두 번 보면 저를 또 진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보고 특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우리 또 장우석 부사장님과 저의 이런 케미 아침마다 좀 재미난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아침에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요? 막 일어나갖고 엉망된 거예요. 엉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깨지는 바람에 제가 뭘 발랐거든요. 혹시 평안하시면 사실 방송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들어오시는데 저는 달걀 귀신이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세 마감을 해서 저희가 좀 기분 좋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화이팅 외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의 케미 최고입니다. 예, 제가 어떤 노래 하는지 우리 강알렉스님은 아셨고요. 제가 뭘 잘려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제 영혼을 묻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리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여기 앉으면요 귀신 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요.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특별합니까? 이분이 국제 변호사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법무법인 그곳에서 어렵다는 젊은 시절에 10년이나 버티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인데 시사 쪽 그리고 뭐 경제,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능통하시다. 그래서 저는 미국 쪽 우리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좀 스토리텔링 할 만한 법적인 분쟁이나 뭐 재미난 내용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역시나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냉정하게 지금 오르는 게 맞아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조금 약간 심하죠. 좀 과열은 과열이죠. 과열인데 매번 틀려요 제가. 틀려갖고 욕을 먹는데 욕을 먹어도 과열은 과열입니다. 과열이죠. 과열입니다. 사실 낮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이제 불안감 속에서도 오르면 또 계속해서 무섭게 오르는데 밤사이에도 많이 올라서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주제입니다. 강해지는 매파적 분위기에도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모든 지표가 잘 나옵니다. 모든 지표가.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물 드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표가 잘 나오면 뭐가 됩니까? 금리 올리겠죠. 그럼 가서 올라가는 거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0.28%, 다우가 0.11%, 나스닥이요 0.92%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원 앵커의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형태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시장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강한 중심에 뭐가 있냐. 나스닥이 있고 테슬라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강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럼 하락을 원하시는 겁니까 혹시? 여도원 앵커께서는 시장이 폭락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자, 소매 판매를 보시면 좋은데요. 리테일 세일즈가 전월에 1.1%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0% 플러스로 너무 좋아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금리도 올리는, 물가가 높은데 누가 소비를 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쓰는 사람은 다 잘 쓰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돈 앵커급의 어떤 부자가 아니면 돈 못 씁니다 최근에. 저는요. 예.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드리는 것 때문에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네. 어쨌거나 이렇게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소비의 사실 그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마트나 할인점에서 하는 소비가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백화점 가서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통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3.0%. 네.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만 이게 금리를 올린 요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3.79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월 2일 날 금리 결정 이후에 3.39였거든요. 올라온 거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같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오르고. 우리 여도은행의 걱정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시장의 조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대비해서 시장이 너무 먼저 올라버려가지고 이게 또 불안감을 좀 야기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포모족들 늘어나고 있어서 포모 약간 못 산 분들의 후회하는 거. 근데 최근에 그런 분들까지 주식을 매수하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게 되면요. 하나 더 늘었어요. 3월달 0.25% 인상, 5월달 0.25% 여기까지가 보통이었죠. 6월달 0.25% 인상까지 해서 5.25, 5.50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어난 게 뭐냐면요. 10월 0.25% 인하였는데 11월 0.25% 인하까지 또 추가됐습니다. 왜요? 하나가 올라오고 하나가 또 인하한다고 늘어난 거예요. 추가된 겁니다.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참 이게 맞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망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올리면 내리면 되지. 해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금리 인상을 안 올리고 안 내리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워야 되는데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통화 군단에 있는 제롬 파월 대령이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사진은 오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참. 뭐 제가 이거 이제 그 월가의 평가니까 네, 그렇죠. 월가에서 보시면 좋은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그리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파월이 향후에 굉장히 강한 발언이 이어질 거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그런 금리 인하는요, 파월이 한 번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마음 생각하는 건데 그 속도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 싶고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맵을 통해서 보겠는데 마소는 좀 빠졌어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AI 관련주가 좀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빠졌던 알파벳이 오늘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테슬라가요 오늘도 2.38%가 올라왔습니다. $200 이제 그냥 지지하나요?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200일선이 $220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뚫고 올라가나요? 뚫고 올라갑니까? 모르죠. 맞고 조금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딱 보게 되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흔히 불렸던 그 가치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반대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챗 GPT 아니겠습니까? 챗 GPT. 챗 GPT.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글쎄요. 이 흐름이 깨진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조정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있었죠. TSMC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5% 넘게 하락했고 애플의 주가가 올라간 건 애플 비중은 더 늘렸다고 네, 늘렸습니다. 33만 원 더 추가 매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버핏의 애플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과거에는요. 그 시리즈 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폰? 네. 투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예전에 우리 투지 썼잖아요. 폴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전 기억이 없습니다. 사진 보면 막 화소 엄청 안 좋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애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약간의 지금 비판 나오는 게 뭐냐면 TSMC를 뭐 단타를 치냐.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팔았네요. 보유 지분의 86% 팔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팔았다. 팔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굳이 가져가겠습니까? 그쵸.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핏의 어떤 종목의 선별 능력은 같이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버크셔 사웨이 전체 그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고 또 후임자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결정들은 후임자가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포트 이렇게 조정한다고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버핏 옹께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그 과거에 선망의 대상했던 분의 최근 나이 드신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어떤 탤런트 연예인. 저는 장우석 부사장님. 충격이죠. 제 이걸로 보면 3년 전에 제가 이제 뭐 꽃미남이다, 그때 머리숱도 많으셨죠. 머리가 너무 숱이 많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버핏의 사진을 봤어요. 실제 지금의 모습. 많이 좀. 와, 진짜 많이 늙으셔갖고. 근데 직접 가셔서 보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봤죠. 예전에 멀리서. 예, 멀리 한 4,500m 정도. 아니 한 200m 봤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늙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늙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뭐 인간은 늙긴 하지만 이제 무르익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더 깊어지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르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버크셔 사웨이의 포트 안에 편입과 편출 관련된 종목들 TSMC가 좀 쉬어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나라들에서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걸 보면 원인은 3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뭐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핏줄 그 3가지인데 나이지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50개의 부족이 모여서 36개의 주에서 나눠서 연방 체제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이 북쪽과 남쪽이 사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각각의 이 대립선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6개 정도의 큰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3프로TV에서 저희가 이제 주옥과대 콘텐츠 혹은 이제 굉장히 유익하거나 혹은 재밌거나 한 콘텐츠를 짧게 잘라서 3프로 쇼츠 또 다른 채널에 올려두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셔서 아주 바쁜 시간 속에서 콘텐츠 못 봐가지고 와 오늘은 아무것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어. 나 오늘 좀 우울한데 웃지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콘텐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배태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KBS에서 라디오를 엄청 오래 하셨던 걸로. 네, 지금 올해가 3년째고요. 이제 법률 쪽 하다가 법률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시사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시사로 가지고 이제 약간 경제 쪽까지 다 아우르시기 위해서 저희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함께 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게 사실 우리 서학가민 투자자분들이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애증을 하는 일론 머스크 플러스 트위터 이야기까지 함께 오늘 해주신다고 하는데 큰 주제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트위터 인수하기 전에도 굉장한 헤비 트위터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달 때마다 정말 이 시장의 반응도 엄청나고 그것 때문에 막 주주들이 막 소송하고 막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막 같이 조사 나오고 막 이런 분쟁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고 인수 이후에 이제 그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시간에 좀 미국이 보는 그런 시야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트위터를 인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사이사이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요 발생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신 자료도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셨네요. 네, 주요 발생 사건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경과를 보통 이제 2022년 4월 정도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4월에 그 앞에서 조금 매집은 했었는데 9% 이제 매집을 하면서 공개 매수 사실을 공표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몇 % 이상 되면 이제 그렇게 시장에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440억 달러죠. 이제 원화로 한 53조 원의 인수 제안을 해요. 인수 제안을 하는데 트위터 이사회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이즌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한테 더 저가로 주식을 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이게
적대적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싸게 뿌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포이즌 필이 나오면 사실 우호적으로 이사회랑 대화가 돼서 딜을 해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그냥 주식이 희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창구를 열었고 이제 이때 발표 이후 트위터 주가는 급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아까 지금 테슬라 주식이 오늘 좀 올랐다고 했는데 테슬라 주식은 이제 올라야죠. 올라야죠. 작년에 눈물을 흘린 많은 분들 생각하면 올해 올라야 되는데 이 작년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던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사실은 이 트위터 딜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이때 440억 달러고 이 거래 비용을 포함하면 4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은행에서 이제 트위터 자산을 바탕으로 해갖고 130억 달러 정도는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리버리지 바이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리버리지 바이아웃이 왜냐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아직 인수도 안 했는데 그 자산을 그걸 예정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를 키워야지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게 돼? 약간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횡령 배임 막 조사도 하고 문제도 됐었는데 어쨌든 이 딜에서도 약간 윤리적 도덕적 논란이 있었지만 머스크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억 달러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자산을 팔아서 이제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마련을 하고 나머지 125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 625억 달러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시장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는 게 일단은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625억 달러를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쵸, 1등이었죠, 1등.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테슬라, 뭐 스페이스X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주식이죠. 예.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200억 달러를 한 방에 자기 뭐 자산을 팔아가지고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상당 부분 시장에 뿌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때부터 폭락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때 또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시장에 이거는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갖고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건 가능하다 막 이런 계속 옥신각신을 해요. 옥신각신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3자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죠. 이제 레리 헬리슨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일단 뭐 사우디 왕자도 있고 뭐 바이넌스도 있고 그다음 이제 한국의 미래에셋도 좀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슬라 담보 비율을 좀 줄여요. 테슬라 담보 비율을 줄이고 트위터 주식 담보 비율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 거래가 이렇게만 순탄하게 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머스크가 계속 뭐 인수를 중단한다, 뭐 재개를 번복했다, 중단했다 해요. 원래 머스크는 머스크답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일일 활성 사용자 중에 5%가 뭐 스팸이다. 이 얘기 참 난리 났었죠, 계속. 그렇죠. 스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페이크 계정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트위터는 요때가 되니까 약간 이제 살짝 몸이 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급기야 이제 트위터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 자본시장법 이제 그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사실 공시라든지 이런 걸로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세틀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소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 7월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결렬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때 또 트위터 주가가 이제 대폭락을 하죠. 이제 대폭락을 하니까 트위터와 머스크가 서로 쌍방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이권 거래를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던 사가든지 아니면 위약금을 내라. 위약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물려놨는데 내라는 거고 머스크는 트위터가 스팸봇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제 영어로 매터리얼 브리치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반소를 제기를 하는데 사실 좀 미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유도 있지만 너무 비싸게 잡은 거에 대한 좀 후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가격 딜하려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때 재판 연기 요청을 하고 뭐 트위터에 매수 가격 인하 요청을 2차례 합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는 굳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소송이 유리하게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계속 팔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27일에 뭐 The Bird is Freed라는 되게 유명한 표현과 함께 이제 이 딜이 타결이 됐죠. 이제 딜이 타결이 됐는데 트위터 주가는 어쨌든 급락 급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결국에는 네, 이제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래가 됐었죠. 근데 사실 거래도 문제였지만 뭐 인수 이후에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막 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소송이 걸릴 만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인수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때 이사회가 10명이었는데 다 자르고 전원해고 네, 이제 뭐 CEO, CFO 할 것이 날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테슬라에서 데려오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왔지만 당시에는 자신을 그냥 단독 CEO, 그러니까 단독 주주 겸 단독 CEO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임직원들을 한 절반 정도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해프닝이 막 임직원들을 너무 많이 잘랐더니 뭐 청소도 안 되고 아무 기본적인 것도 안 돌아가고 막 이제 트위터 버그가 너무 많아지니까 막 나간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와라. 막 이제 이런 요청들을 했다가 막 이제 직원들이 막 열받아서 그거 공개하고 막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워커홀릭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더 하지 않을 거면 회사를 떠나라. 네. 아니면 뭐 주당 84시간씩 하면서 한국이 이제 주당 52시간 얘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는데 뭐 주말에도 회사에서 자라. 그래서 이제 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주당 84시간 일하는 거? 당연히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네. 뭐 근로자의 뭐 동의를 받아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든지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뭐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소송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테슬라 예전에 관계자들을 제가 좀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 때도 뭐 이제 그렇게 좀 안 돌아가면 그냥 매트리스를 회사 그냥 전체 그냥 본사에 던진대요. 매트리스를요? 네. 여기서 자고 일하라고요? 자기가 잔대요. 그냥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나는 회사에서 먹고 잔다 이걸 보여주는 누가 거예요? 가나 보자. 대단하네. 같이 일하기 되게 힘든 그런 대표네요. 그래갖고 정말 회사에서도 정말 돈을 많이 주니까 참지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뭐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위터가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약간 이랬는데 직원들도 뭐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재택근무하니까 이때 막 일론 머스크가 그럼 본사 그냥 노숙자 숙소로 줄래? 이제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뭐 재택근무 이런 거 없고 그다음 뭐 직원들 밥 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재택근무인데 뭘 밥을 줘? 밥 사 먹어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이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약간 화풀이를 하듯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노동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거나 이런 게 좀 적나 봐요. 왜냐하면 해고도 워낙에 쉬우니까. 그렇죠. 해고 자체가 워낙 조금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는 미국 치고는 조금 친 노동자에 가깝긴 하지만 이 팔로알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로 옮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뭐 트위터도 그렇고 사업에 기반이 되는 팔로알토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들 많잖아요. 고임금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와 다투기보다는 본인들 몸값을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좀 이직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메타가 얼마 전에 대량 감원을 했었잖아요. 뭐 그럴 때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소송으로 번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약간 그 팔로알토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팔로알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뭐 정말 재미난 말도 안 되는 이슈도 많았어요. 막 이런 거 팔고. 그렇죠. 이런 뭐 카페테리아 집기들 팔고 실제로 약간 막 머스크가 이렇게 집기 들고 나르는 막 사진들 막 트윗에 올리고, 막 내가 이제 회사 인쇄 쓴 거 내가 다 갖다 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올리고. 당근하는 거죠. 약간 정말 보복성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처음엔 약간 이게 약간 웃지 못할 희극의 대상이 좀 됐었죠. 이 인수 자체가. 그러고 약간 직원들에 대한 약간 안가품이 남아서 뭐 직원들하고 지금도 이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소송하고 그다음에 원래 임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 일종의 그런 골든 파라슈트라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거액의 보수금을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이제 그런 계약들이 돼 있는데 그 10분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뭐 몇십억, 몇백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주고 버텼어요. 어떻게 버텨요? 뭐 너네가 이거 경영 못 해가지고 그냥 너네가 이게 그냥 뭔가 그런 권고 사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네 경영을 못 해갖고 잘린 거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잘린 거다. 그럼 지금 소송 벌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소송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그냥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약간 결국 이제 트위터 보드들하고 결국 오랫동안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위터 보드들한테 이거 인수 안 할 건 위약금 내. 그래갖고 이제 뭐 아니다 이거는 그런 중대한 위반이 있어 옥신각신하다 어쨌든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 그 보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복성 해고다. 그럼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뭐 테슬라 이런 데서는 그런 문화가 없나요? 테슬라는 얘기 들어보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자릅니다. 테슬라는 예를 들어 무슨 테슬라가 어떤 뭐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제 테슬라가 사실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 뭐 LG 소싱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개발하고 있는 라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배터리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테슬라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그냥 사서 쓰는 게 싼데 개발해. 이거 사서 쓰는 게 싼데 개발해. 사서 쓰는 게 싼데 너 나가. 뭐 이런 식이래요. 그래도 되는 나라가 미국인가? 근데 인수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트위터에 내가 대표이사 트위터 하지 말까요? 막 이런 언론에 오늘 언론 플레이도 트위터의 하고. 경영을 하겠다 뽑겠다 CEO를 주가 올라갔거든요. 오늘 트위터에 나 말고 CEO를 뽑겠다. 앉히겠다. 이게 말이 많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사실은 초반에 이런 되게 해프닝 같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수학원 2달 동안 본인이 직접 이걸 트윗을 올려요. 그래갖고 내가 그만둘까? 그랬더니 찬성이 훨씬 많았는데 이러고 났더니 그럼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고 오늘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바이든하고 이제 그 미국이 NFL 그 슈퍼볼을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본인은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튼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글스 팬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NFL은 이제 캔자스가 이겼는데 그래갖고 뭐 이글스 뭐 파이팅 이런 걸로 이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었나 이제 바이든 질 바이든이었냐 거기가 올린 게 훨씬 더 트윗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엔지니어들 다 불러가지고 뭐 기사로는 야, 알고리즘 뜯어고쳐 막 이제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테슬라 주주들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CEO 언젠가 그만둘게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아무튼 참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통해서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장이 아예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으니까. 근데 트위터의 미래가 일론 머스크 이제 연결해서 테슬라에까지 지금 계속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됐든 그 두 쪽 다 잘 돼야 할 텐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어요. 이게 미국의 그런 기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일종의 지금 메타버스로 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SNS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트위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그런 디지털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이런 현실 세계에 살지 않고 미래에는 디지털 세계에 산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타운을 만든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챗 GPT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그런 생성형 사실 AI가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그 데이터셋으로 트윗과 리트윗이 있고 트위터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가지고 그런 비디오나 사진보다 언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텍스트가 대부분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 생성형, 대화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이 데이터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AI가 더 빨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표현의 자유. 물론 이 표현의 자유가 이제 진보 쪽에서는 약간 혐오 스피치다.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되게 뭐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정말 이제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쏴갖고 스타링크가 정말 위성을 띄우고 보링이 그냥 정말 교통수단을 놓고 로보틱스가 돌아가는 화성 세계를 여기 세팅을 하는 거다. 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빅피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연동되게. 네, 그렇죠. 이 트위터 인수에 대한 우려는 요거 좀 장표를 좀 보면 요 두 사진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다 되게 유명한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니까 잘 아시죠, 다들. 네, 둘 다. 네. 나쁜 사람. 그쵸. 이제 뭐 트럼프랑 이제 푸틴인데요. 뭐 푸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더 아주 악한 사람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2016년 러시아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러시아 게이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7년 1월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페이크 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리고 타겟팅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FBI가 엄청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몇 명은 처벌을 했는데 나머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되게 외교적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근데 뭐 이제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푸틴한테 뭐 그 사람 보내라 뭐 이럴 수도 없고 뭐 푸틴이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민들한테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들 그래갖고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차트는 또 이런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눈물의 차트인데요. 이게 도지코인. 도지코인. 네. 요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그런데 이게 2021년까지는 정말 소위 말하는 듣보잡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잡코인이다가 이게 머스크가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스페이스X X랑 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이 코인이 정말 대폭발을 하죠. 대폭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이 또 폭락을 하면 사실 이제 또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작년에 막 루나라든지 그런 걸로 해갖고 정말 피눈물 흘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도 사실 가격이 너무 업다운이 심한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 그런 경제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약간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합법적으로 좀 조사를 안 받고 소송을 안 당하고 자료를 안 줄 거니까 이제는 트위터는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트위터에 재무제표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걸 미리 보고 있었는데 플러스가 되기는 했는데 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여전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 수 트위터가 있을지. 시장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돼요. 그냥 12에서 14, 15%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이제 압도적 1위고 그다음이 2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도 얼마 전에 대량 해고를 했었고.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요 2018년은 약간 트럼프가 정말 트위터를 아주 열심히 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요 앞에도 적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트윗과 리트윗으로 돈을 버는 게 되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럼 이 트위터를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슈퍼앱입니다. 슈퍼앱. 슈퍼앱. 한국에서는 슈퍼앱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어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미국 기사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카카오톡, 뭐 라인, 위챗. 누구나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하면서 다른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은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돈도 보내고 뭐 물건도 사고 사실 만화도 보고 그렇죠. 다 합니다. 다 하죠. 사실 카카오톡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 이런 슈퍼 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이런 텍스팅하는 게 왓츠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미국이랑 연락하시고 나면 왓츠앱이라 쓰는데 왓츠앱은 텍스팅하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이 없어요. 왜 안 하죠? 그리고 요거를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냥 미국은 그냥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또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미국은 슈퍼 앱에 대한 좀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글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알려주신 것처럼 트위터에서도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하나의 그런 뭔가를 어쨌든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선도적인 걸 하나 정말 업계에서 탑을 하나씩 갖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알고리즘도 바꾸고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넣고 뭐 검색, 채팅,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아시아에서의 그런 슈퍼앱을 만들어갖고 세상을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일론 머스크니까로 오는 것 같아요. 아, 일론 머스크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니까 정말 이 막 비싼 가격을 불러가지고 인수하면서 뭐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소송 당하고 해서 인수한 다음 뭐 직원들 자르고 집기 팔고 이 온갖 해프닝을 만들어서 약간 조롱과 웃음의 대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니까 슈퍼앱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네. 아, 슈퍼앱을. 네. 일론 머스크가 성공시켰던 이 수많은 것들처럼. 그렇죠. 화면을 보면 엄청나게 오픈 AI까지 설립한 분이에요. 그동안에 뭐 사고 팔고 만들었고 없어졌던 그런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재무제표 기준으로 뭐 연결 기준으로 사실 트위터와 테슬라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트위터도 잘 되면은 테슬라에도 좋은 거니까 결론은 좀 이 말씀하셨던 슈퍼앱이 진짜 등장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긍정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그런 슈퍼앱에 대한 혹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그 FTC 그 의장으로 리나 칸이라고 젊은 교수가 오는데 이 교수가 굉장히 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그 이제 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빅테크, 빅 플랫폼들 자기가 쪼개겠다. 이제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머스크는 또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해요? 너는 그냥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일단 가겠다. 네. 라는 거여가지고 머스크는 어쨌든 사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는 정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수익성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트위터 블루 해가지고 유료 구독 서비스 만들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머스크 행보를 보면은 법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법을 들이대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냥 관철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써주셨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 행보가 트위터에서도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야, 나 새로 이사한 전셋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오, 어떡해요? 3%의 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연에 짠하게 공감되고 그런 거 있잖아. KB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지선 씨도 남길 수 있어. 전국 통계 기상도와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 3%의 집으로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KB부동산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먹지마. 오늘 다시 추워졌어요. 어제는. 오늘 맞아. 쌀쌀 눈 소식도 있던데요? 강원도 엄청 왔다 그러던데. 그래요? 어저께인가? 날씨는 제가 전문인데 말입니다. 네. 조만간 따뜻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왜요? 예? 왜요?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신뢰감 있지만 부사장님 날씨 얘기는 제가 전혀 안 믿습니다. 날씨 얘기를 제가 100점 100패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날씨는 따뜻해진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쌀쌀합니다. 아직 수익을 못 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봄이 와도 너무 춥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어제. 네, 좀 올랐죠. 근데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한 두 개 경제 지표 간단히 보고 오늘 뭐 에어비앤비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겠는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랑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뉴욕 제조업이요. 역시 마이너스 5,800이랑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데. 전망이 지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8이었어요. 그래서 전망치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거. 그래서 여튼 제조업의 우려감,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냥 뭔가 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2021년 3월 이후 최대로 증가했어요. 이게 12월에도 마이너스 나서 작년에 흔히 얘기해서 연말 쇼핑 시즌이 재미없었던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3%가 늘어나서 2021년 3월 이후 최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도 저희 새벽 방송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 소비 증가량 보여드린 거 저희도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그리고 아멕스 카드의 증가. 아멕스 카드 소비 많이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관련해서 보면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안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10년물 금리 또 올라가면서 오늘 3.8%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기이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이한 겁니까? 기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질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건요.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고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에서 집계될 팩트스에서 발표될 1분기 4분기 실적 발표도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리를 끌어내리면 되지 않겠냐? 누가 끌어내립니까?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어젯밤에 그 부사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글로벌 라이브로 보셨다고요? 아니 새벽에 보죠. 새벽에 보니까 이미지 하면서 제롬 파월이 그냥 군인 같이 나온 모습 있잖아요. 통화 군단에 오늘도 보여주셨어요? 예. 파월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면 금리 걸려면 미국 달러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금이랑 유가는 약간 반대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요것까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소비의 상황을 저희 카드나 소잉하는 거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그리고 월요일 날 보여드렸던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아멕스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펄스라는 것도 여러분 사이트가 딱 있어요. 여기 가면 소비 상황을 다 짓게 합니다. 얘네들이요. 여러분 매달 이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나름 리서치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마스터카드 펄스라고 치면 되는데 1월 소비가 8.8%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자기 당연히 마스터카드를 조사하겠죠. 스토어 매출 있죠. 스토어 매출. 그러니까 일반 진짜 매장에 가서 하는 매출은 8.9% 늘어났고요. 이커머스도 8.4% 늘어나서 모든 집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멕스, 마스터카드 모두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인플레이션도 있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1월에 오미크론의 변수도 있죠. 분명히 기저효과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비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물가가 또 올라간 것도 있겠죠. 계란값 오른가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월가 오지 TV 이걸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주 재밌게 해놨는데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소비라 그래갖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한 10분짜리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딱 정리해놨기 때문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혹시 이렇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튼튼한 이유가 뭐 고용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은 아멕스에서 설명한 거 혹시 아까 그 영상에 보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주 돈 많은 여유가 있는 층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고요. 약간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산층 아래층에서 보면 여전히 중앙 연방 정도 안 해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용 시장에서 보다시피 내가 아예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일자리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바몬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그 식당 이렇게 해보면 10개면 9개가 항상 원티드라고 써 있어요. 사람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축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률은. 그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가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이 이만큼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징들을 얘기할 텐데요. 왼쪽에 보면 이제 프리 캐시 프롬 순현금 흐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좋아졌네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했네 진짜. 그리고 에비타 마진인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겁나고 주가가 모를 때 보면 그 펀더멘탈 한번 찾아보시면 펀더멘탈주의 뭐 주당 이익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자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주식이 줄어드나 주당 이익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보시면 이 회사는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이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 이게 에어비앤비를 갖고 온 2020년까지 나온 거잖아요. 4분기까지 나온 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어저께는 저희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전체 부킹하는 거 20% 늘어났고요. 자기네서 순매출이라는 데는 순매출이 24% 늘어났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여기 보시면 16에서 21%로 월가 예상치를 늘려놨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런 넷 캐시 플로우가 나오면 20%씩 자사주 한다. 그런 대충 원칙을 세우면서 작년에 20억 달러 자사주 한다고 했거든. 8월 달에 보면 어저께 15억 달러 이미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자사주를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약간 이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그 광고 업계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이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우리나라에도 꽤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일기획 이런 게 꽉 잡고 있다 그러면 트레이드 데스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스트리밍 쪽에 그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계시지만 넷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광고를 합니다. 지금요. 디즈니 플러스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꽤 직원이 많아요. 네, 아시는 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직원분이나 다니시는 분이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20몇 프로 올라가. 오늘요? 예. 그래서 걔네들조차도 자사주를 고민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거 먼저 넘어가겠고요. 이런 수치 보시면 이거는 제가 IR 자료를 그냥 바로 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회사가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인데 이거는 이제 미리 어저께도 당부드렸지만 역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워낙 이분은 그냥 꿈과 희망을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반대가 마크 베니어프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는 항상 보수로 발표고 이 사람은 그냥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자신감 있게 발표했죠. 우리는 다르다. 다른 곳이 다르고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약간 인원 조정했는데 이번에 발표했죠. 우리 인적 조정 없다고. 우리는 계속 간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흥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이게요.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금 막 그냥 쫓아 사면 이것도 물릴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 더블 가야 돼요. 더블 가야 돼요. 더블 가야 됩니까? 네, 저도 아마 더블 더 가야 더블 가야 돼요. 저도라 하면 매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 갖고 저는 저는 막 10배 노리고 산 거잖아. 근데 10배 노리고 갔는데 10개를 샀는데 그중에 하나도 10배 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진짜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월가에서는 평가가 높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해서 무조건 가면 이거 낭패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보면 뭐로 할 수 있냐면 여전히 중립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뭐 이 정도 올랐지만 260 달러 훨씬 위에 가길 원하는 사람.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벅스웨이가 해서웨이 지분 변동 잠깐 말씀드려. 어저께 저희 급하게 얘기하면서 좀 틀린 것도 있었어요. 네. 지난달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벅스웨이는 이번에 애플을 좀 산 게 있겠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인데요. 애플에 보면 이 금액이 한 310억 달러인가 뭐 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러겐이라는 보험사라는 인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따라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엘러겐이라는 보험사가 애플을 가지고 있군요. 절대 다수는 아닌데 거기서도 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 현금 산 건 아니라는 것도 수치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 부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거는 미국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은 아무리 돈 많아도 상관없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매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변동 내역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게 Form 13F라는 건데요. 그 이제 웨일 위즈덤이나 사이트만 하나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바로 됩니다. 보시면요, 버크셔에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요. 들어가시면 딱 나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데이비 테퍼 뭐 유명하잖아요. 아폴로스 펀드 같은 거. 어저께 뭐 디즈니 샀다고 나왔나 그런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폴로스 펀드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어저께 뭐 테슬라를 했네, 뭐 리비안이 어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은 좀 판거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해치 펀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보면 순서를 많이 내려야지 테슬라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사고 많이 판 것 중에가 대부분이 푸드 옵션, 콜 옵션이 난리 납니다.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그리고 보시면 전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가
C5 홀딩스 보면 여러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는 거 되겠고 여기는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야. 비테크주도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국부펀드가 있고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부펀드라고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은 국부펀드를 우리나라 치면 바로 거기서 그 회사 들어가면 영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보면 코리아 국민연금 들어갈 것 같지만 국민연금 그냥 이름이 내셔널 펜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한국투자공사 이미 다 집계가 돼서 올라왔는데 한국투자공사는 이렇게 판 것도 있고 산 것도 있다. 그래서 판 거는 빅테크들은 판 게 있겠고요. 반대로 산 거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스터카드, 오라클, 일라이릴리 이런 산 게 있겠고요. 아주 국민연금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보게 되겠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최대 국부펀드잖아요. 그렇죠. 2위가 중국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0몇 위 될 텐데 노르웨이 국부는 판 게 하나도 없죠. 항상 과거보다 항상 없습니다. 계속 삽니다. 근데 우리랑 반대예요. 한국투자공사랑 사고 판 게 완전 반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고인데 예전부터 보면 파는 게 없습니다. 계속 삽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작년 4분기 이후요. 글로벌 순매수 탑10도 나오고 순매도 탑10도 나옵니다. 많이 산 거가 회사별로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복제스의 A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집계된 거 보면 순매수로 많이 나는 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판 거 집계하면 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 거 산 거 겹칠 수 있겠지만 다 보시면 되겠고요. 흥미로운 거는 뭐 이걸 왜 샀는지까지 모르죠. 뭐 일본에서 샀는지 뭐죠. 이건 디아지오라는 게 나옵니다. 디아지오가 술. 기억하시네요. 네. 그 디아지오가 조니워커. 그리고 조정어카가 있고 그 브랜드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조지 클루니가 갖고 있는 데킬라 회사를 갖고 있고요. 또 맥주로 보면 기네스 맥주 있죠. 기네스. 그걸 갖고 있는 건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이거 이유를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테슬라도 많이 씁니다. 테슬라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말씀드렸던 1억 달러 이상의 펀드가 산 거. 그러니까 이번에 집계된 거 아까 있죠. 웨일리즈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군가 집계를 했겠죠. 그런 거에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건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대로 보는 거니까요. 마소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매도가 많았던 것들을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요. 판 사람도 있고, 만 사람도 있고요. TSMC는 5.3%가 떨어졌는데요. 86% 주식을 팔았잖아요. 네, 팔았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추정이고 회사에서 한 번도 코멘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컨대는 아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펀드에서 했지 않았을까. 아마존도 샀다 파는 적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된 거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테크에 대해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리고 애플은 여러 번 말했지만 IT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필수 소비재 때문에 판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TSMC에 대해서는 스트롱 바이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SMC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번에 팔았다고 그래서. 네, 걱정할 필요 없죠. 가져가면 되지 않나. 한두 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형님들이 또 119번째 분기 배당 인상을 발표했네요. 리얼티 인컴. 주주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서학 개미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왜 하시냐 보면 80%는 배당주 때문에 하신다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소수견이 됐고 지금은 테슬라죠. 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119번째 분기 배당. 대단하네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네,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다 안 되는데 테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넘쳐난다는 보셔야 되겠고요.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275로 하면서 전기차의 압도적 경쟁력인데 이걸 다 떠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재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모델 Y는 또 재고가 또 하나도 없는 수준. 거의 바닥.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팔리고 있다는 거죠. 덜 만드는 건 아니고 팔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죠. 이번에 1분기 아마 회사 측에서 양가 45만 대 정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25만 대 남짓 정도 그랬는데 팔리는 쪽쪽 만드는 쪽쪽 팔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 뭐 좋아하시는 분이요. 갖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재고 상황까지 파악을 해봤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면
4일 동안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보호와 그 약간 애정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신이 보호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항상 우리 월모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보호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네. 든든하고 마치 이제 아예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저는 반대로 부사장님이 밖에서 방송하시면 그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요. 혹여나 실수는 하지 않으실까, 거기서 뭔가 악플에 시달리지는 않으실까, 저는 항상 걱정합니다. 악플 맷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목요일 순서는 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반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 또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시 반 클로징벨 요즘에 핫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핫하니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시 반 클로징벨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